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최근 들어 다방면의 재주를 보이는 만능 엔터테이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력파 연기자이면서 뛰어난 아티스트로도 명성을 얻고 있는 아주 대단한 여성이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배우이자 예술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김혜진 작가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어디까지 됐어요? 현장 위성 이미지는 이게 전부예요. 터널로 들어가는 모습은 있지만 나오는 건 없어요. 포로는 함부로 총살할 수 없습니다. 뭐야? 그거이 보이브 명령이요. 그분이 누이라면 제게도 누이 같은 아이입니다. 김혜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소개를 탤런트 만능 엔터테이너 그랬는데 정말 본업이 뭡니까? 만능 엔터테이너로까지 불려지기에는 좀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배우 생활도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여러분들 대중께는 아마 배우로서 김혜진이란 이름을 더 친근하게 느끼실 텐데 네.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디자이너 생활도 오래 하다가 다시 지금 좀 아티스트 쪽에 대한 순수미술 쪽에 대한 접근이긴 한데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또 요새 하고 있다 보니까 배우와 아티스트 두 가지를 크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배우라는 것은 영화 배우인 거예요? 아니면 TV의 탤런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또한 제가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제가 네. 사실은 CF 광고 모델로서 한참 활약하던 때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쪽도 공연 쪽도 그리고 드라마 쪽도 네. 전부 좀 두루두루 활동을 했었는데 대중에 좀 크게 알려졌던 건 아무래도 드라마 아이리스 때 제 이름 석자가 좀 크게 알려졌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친근하게 보셨겠죠. 네.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에서 취직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셨죠?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미술에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사실 어릴 적부터는 미술 쪽에 관련된 거에 대한 꿈이 어릴 때부터는 지배하고 있었고 대학도 그쪽으로 졸업해서 너무 성실하게 또 그 당시에는 했다 보니까 스스로 성실하다는 말씀을 쓰시는군요. 사실 되돌아봤을 때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성실하게. 네. 그리고 그때 우수한 성적으로도 학교를 다녔었고 네. 네, 직장 생활 때도 좀 그런 근성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좀 진급도 빨랐었고 승승장구 하다가 그때 이렇게 배우의 길에 연이 됐을 때 30 다 된 즈음에 좀 제가 늦게 뒤늦게 이렇게 데뷔했다 보니까 네. 원래는 그 예술가의 길을 끌어오시다가 이제 이런 탤런트 길로 들어선 거군요. 네. 무슨 근데 계기가 또 있었나요? 누가 끌어줬습니까? 참 사람이 꿈을 펼치는 게 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대시는 좀 많이 왔었는데도 그때는 기회가 와도 보이지 않던 길이 그때는 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뒤늦게 온 기회에 대해서 그때는 흔쾌히 제 마음에도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앞으로도 아무래도 배우보다는 이쪽 그 아티스트의 길을 걸어가실 것 같습니까? 둘 다 병행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0년 넘게 배우 생활을 했는데 단칼에 끊을 것도 아니고 그 꿈을 접을 것도 역시 아니고요. 네, 지금은 근데 아무래도 그런 작가로서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계획이 좀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주된 활동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뮤지컬도 손을 대고 있지 않나요? 뮤지컬은 아니고요. 네. 연극 공연인데 연극. 네. 네, 고전극이다 보니까 막신고리끼의 밑바닥에서라는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수로 선배님의 프로젝트 고전 프로젝트 1탄인데 네. 아무래도 고전극에 대한 부흥 좀 상업 공연에 대해서 좀 밀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지가 좀 남다르게 다른 배우들도 함께
열정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죠. 3월에 여러분들께 무대에서 보여드릴 것 같아요. 2013년 그러니까 지난해 굉장히 왕성한 활동하셨죠. 여러 가지 뭐 수상 성적도 있고 좀 자랑해 주시죠. 네, 사실 작년 한 해는 거의 1년 동안 1월 달에 봄에 마이클라우 전시 대형 전시에서 이렇게 아트 디렉터로도 활동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연극 공연을 한 편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바로 설치미술 태화강 설치미술전의 국제전이어서 사실은 많은 좀 이렇게 좀 이름 있는 작가분들과 국제적이다 보니까 해외 작가들이 좀 30여 명 참여해서 네. 초대전으로 했던 거였는데 제가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작품을 내놓을 만큼의 이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기회가 또 오게 돼서 더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실질적인 작품을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께 처음의 기회였고 그때 좀 대중의 반응이 좀 좋았었고 평론가님들한테 평이 좀 좋았었어서 그 주제로 또 개인전, 회화전을 또 대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뒤에서 준비해 오던 회화전, 개인전을 처음으로 가을에 열게 됐고요. 그때 작품들이 좀 여러 대회에서 상을 좀 수상하게 됐는데 100호짜리 엄마품이라는 작품이 그 작품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좀 당선이 되고 또 그 이후에 개인전 때 출품됐던 몇 가지 작품들이 다 세계평화미술제라던가 아니면 또 서해미술제 그리고 뭐 현대조형미술제 이런 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작품들이 다 좀 수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되게 감사한 일이 좀 겹경사가 그리고 또 개인전 때 작품들이 전부 완판이 되고 그거에 힘입어서 좀 이번에 그룹전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지금 그룹전이 2월 9일 날 마감을 네. 하는데 오픈하고 바로 또 완판이 된 상태고요.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작품의 대부분 주제가 이제 어머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아무래도.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무슨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어머니한테 혼났습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 제가 처음 이렇게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다가갈 때 어떤 주제가 내가 이렇게 소통하기에 가장 나을까를 고민하다가 다른 어떤 사상에 대한 고민보다 내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처음 잡은 주제가 2살 때 떠나간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의한 기다림 시리즈를 개인전 때 선보였어요. 그리고 기다렸단 말은 어머니가 떠나갔지만 돌아가신 건 아니군요. 네, 그냥 떠나가신 두고 거군요. 가셨는데 그 이후로는 뵌 적이 없고요. 네, 어머니가 그래서, 떠나가신 거군요. 네. 어떤 설치미술 이유로든. 네. 제에서도 기저귀천을 몇백 장 날려서 그 강가에서 그런 바람이 날려주는 그 감정선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작품을 냈었고요. 네. 회화전도 사실 그런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을 시리즈로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그림으로 보여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김혜진 선생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좀 가슴이 짠하고 슬프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공감하십니까? 사실 개인전 하던 한 달 기간 내내 전시장을 지켰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어떤 실력에 대한 것도 좀 송구스러운 것도 있지만 제가 회화 전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과 그런 분들께 작품에 대한 평도 사실은 좋게 받았었고요. 네. 근데 전시장에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울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울어주시는 눈물에 사실은 제가 치유하고자 자가 치유의 힐링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제가 이 그림을 그렸던 거였어요. 근데 네. 제 대신 울어주시는 것 같고 제 이야기에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를 드렸고 그걸 그림으로 따뜻하게 느껴주시는 게 제가 그 주제로 잡길 잘했다. 그리고 제 이야기로 다른 분들이 또한 치유를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죠. 근데 관객들이 왜 울었을까요? 관람객들도
저 못지않게 사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한 달 내내 전시장에 있으면서 그분들의 사연을 다 들어드렸어요. 네. 그 각각의 그림들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본인의 어떤 사연에 이렇게 와닿는 각각의 사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그림을 놓고도 나에겐 어떤 이야기인데 그분들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로 또 와닿는구나.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마음을 회동시키고 어떤 감동을 또 다른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깊은 사연이 있으신지 많이들 울고 가셨어요. 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보다 깊은 사연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그렇게 깊습니까? 저는 사실 2살 때 엄마가 뭐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버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머니를 이렇게 원망하면서 산 적은 없거든요. 성격 자체도 좀 긍정적이었고. 버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근데 단 한순간도 원망은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야기를 풀자 보니까 이제 어릴 적 이야기부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의 시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제 스스로 다시 그때의 감정들 묻어놨던, 사실은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웠던 것 같고요. 근데 100호짜리 이렇게 엄마의 의 형상을 태어나서 처음 그렸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엄마가 좀 이렇게 완성이 됐을 즈음에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점으로 그려요. 점묘법으로 그렸던 건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그림을 바라볼 때 처음으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가 더 아팠겠구나. 엄마도 아팠겠구나라는 감정을 그 표정에서 엄마 형상이 또렷하지 않으니까 그 모습에서도 몽환적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 밀려오고 저도 나이가 이제 얼추 여자로서는 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서 제가 그림으로 펼쳐놨던 그 이야기에서 제 스스로 묻어놨던 눈물을 꺼내게 된 것 같아요. 저 혼자 지하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사실 엄마에 대한 마음으로는 처음으로 눈물을 저도 흘렸던 것 같아요. 자기 어떤 생에 대한 그런 어떤 얘기, 그다음에 이제 김혜진 작가의 전체적인 작품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치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떠한 그 아픈 어떤 그 심정들을 좀 표현해내고 그것들을 다시 승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림들로 좀 많이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가장 좀 좋아하고 유심히 보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생의 영혼의 쉼터라는 작품인데 좀 크기가 좀 크죠. 한 50호 정도 되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는 이제 나비가 한 마리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제 뭐 관람객이 뭐 표현하기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도 그 나비가 어떻게 보면 한 마리의 그 나비가 된 자기의 본인의 작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나비를 거리는 그 그린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반나절 이상을 잡고 그냥 집중해서 그렸다라고 좀 말씀을 좀 저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작품에서 그 김혜진 작가가 그 먹을 썼을 때 그런 그 의도되지 않는 퍼짐들이 좀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그 전체적인 작품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작품이며 굉장히 또 좋은 작품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디자인의 전공을 하려면 저희가 과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쪽에 대한 걸로 입시 준비를 하고 그 과를 전공하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릴 적부터는 그런 구분 없이 미술에 관련된 걸 배우고 싶었고 그림이 그리고 싶었던 거였고 근데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꿈에 대한 갈증은 계속 더 증폭됐던 것 같아요. 네. 물감을 만지고 싶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라기보단 그 품어왔던 태생에서 제가 그 갖고 있던 끼에 너무 그림이 그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물감이 그렇게 그립고 사실은 미대도 나왔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직장 생활도 너무나 훌륭하게 했었고 배우에 대한 이름도 있다 보니까 그 인지도에 무엇을 해도 더 책임감이 생기는 상황이라 그래서 용기가 더 100배 필요했어요. 진짜 표현하기로는 뭐 육상 선수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을 때 재활을 해야 되는 만큼의 기분이었어요. 사실 10년 동안 그래서 그 명성이 깨질까봐 낙서로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 더 큰 용기가 필요했었고 근데 막상 손을 풀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아, 그랬군요. 지금은 사실 전시를 올려놓고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행복해요. 그럼 앞으로 여배우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분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이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마음의 열정이 뇌가 좀 더 커져 있긴 해도 지금도 솔직히 매일같이 공연 연습을 하고 있고 곧 무대에서 여러분께 여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병행을 계속 하고 있겠죠.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사실 제가 배우로서도 여러분께 어떤 큰 울림을 아직은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아티스트도 지금 화가로서 회화 작가로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둘 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다시 좀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의 꿈을 다 이제는 작게나마 좀 천천히 완성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당분간은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군요. 그럼요. 여배우 생활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10년 동안 하셨는데. 정말 10년 동안은 쉬지 않고 달려왔었고요. 쉼이라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만큼 10년 연차에 비해서 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해오긴 했어요. 되돌아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글쎄요. 그 경험치가 내가 이걸 해야지라는 꿈으로 달려왔다기보단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가기에 급했었고 이제는 10년을 달려와 되돌아보니 많은 것을 했구나 그리고 열심히는 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리스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기 전에 그 전의 행복감은 더 컸었거든요. 네. 매일같이 잠을 못 자고 4, 5년을 보내왔던 무명 시절이 있었고 하루에 몇 건의 일을 하고 옷을 다시 추스리러 집에 여행용 가방에 그 씬들 그거를 다 챙겨서 차도 없이 그렇게 단역 생활을 해오고 CF 한참 할 때 같은 경우도 동시에 한 20여 편이 제 얼굴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뭐 3년, 4년 안에 100편이 넘는 CF를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그 쉼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에 아티스트나 디자이너 생활뿐만 아니라 배우의 삶도 그렇게 일을 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여배우여서 당장 화려하고 연예인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주어진 그 브라운관 무대 위에서의 카메라 앞에서 섰을 때 내 잡에 대한 일을 풀어간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CF를 많이 하셨는데 시청자들이 가장 기억하는 CF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한다면. 사실 바카스 CF를 어떤
어떤 스타의 등용문으로들도 많이 네. 생각을 했던 광고예요. 네. 이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요? 그 CF는 제가 찍었을 때 그 CF 편이 대상을 받았고요. 그의 CF상. 뭐하러 왔다 갔어? 생선? 엄마 나 생선 못 만진단 말이야. 엄마, 나 회사에서 전화 온다. 못 살아야 될 거야. 그때 그 해에 제가 또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제가 CF 모델상을 스타들 사이에서 무명으로 유일하게 상을 탔었어요. 네. 매니저도 없었고 회사도 없었고 그러긴 좀 사실은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례적인 경우다라고도 말씀하셨었는데 광고 쪽에서도 그렇게 어떤 상까지 받는 어떤 정점을 찍고 나니까 그 순간에도 제 어떤 스포트라이트의 그런 화려함보다는 내가 뭐 어떤 분야에 무언가를 하긴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CF를 이제 많이 찍었는데 CF만의 어떤 포즈나 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인이 모르는 뭐 나만의 노하우 이런 게 있나요? 그 광고를 한참 하면서는 15초 연기의 달인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노하우는 쌓이긴 쌓이더라고요. 그 조금만 보여줄 수 있나요? 보통 광고에 전형적인 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좀 이렇게 보여주시죠. 한번. 시청자분들. 약간 이렇게 좀 행복감을 네, 이렇게 잔잔하게 보여주는 네. 아니면 도도하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좀 짧은 순간에 굉장히 1초 사이에 보여져야 되는 응축된 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팅 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실물 미팅을 가면 100% 제가 당선이 됐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미팅 자리에 그 3-4명 올라갔을 때 나타나면 그 당시에 한참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은 또 저 언니야? 꽂혔다. 그러면 이제 안 돼.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카메라 앞에서 조명 아래서 무대 위에서 어떤 대중의 그런 시선들을 받고 무대 위에 서 있을 때 카메라 앞에 서 있을 때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밀려와요. 네. 그 행복감이 저를 그렇게 좀 고대도 지키게 해줬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김 선생이 이제 앞으로 그 여배우의 생활과 이제 화가로 생활을 병행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2014년 한 해는 네, 지금 초대전과 기획전들이 분기별로 지금 잡혀 있어서 계속 또 제가 그림들이 다 전시 때마다 완판이 되다 보니까 새로 계속 작업들을 해야 돼서 1년 내내 사실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시 때마다 전시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월 달 한 달 동안 대학로에서 여러분께 밑바닥에서라는 작품으로 막심 고르기. 네. 그 작품으로 무대 위에서 여배우 모습을 또 보여드릴 것 같고요. 네. 그 김현승이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미리 좀 한번 그려본다. 그럼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제가 10년마다 인생이 크게 바뀌었던 변신을. 기회들이 있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쭉 아티스트로서에 대한 성장의 시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쯤에는 무언가 좀 제 자신 스스로도 여러분들께 아티스트 김혜진이다라고 뿌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 그림과 작품들 앞에서 서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배우로서도 이제는 여러분들께 큰 울림을 주는 그 깊이 내공을 가진 여배우. 네. 혹시 어머니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건 아닌가요? 그 역할로 사실은 더 풀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슴에 있는. 네. 네. 네, 오늘 정말 가슴 찌릿한 말씀을 들었는데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여배우이지만 동시에 고뇌와 아픔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김혜진 작가. 앞으로도 훌륭한 연기자로서의 모습은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다양한 작품을 많이 선보여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